그냥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사방에서 그냥 빨간 불빛이 그냥 팍팍팍 튀기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냥 그 절반은 죽은 상태지 뭐. 2박 3일 혹은 4박 5일 동안 그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고문이 다 동원됐습니다. 발가벗긴 다음 양 장단지 사이에 강목을 넣고는 무릎을 짓이겼고, 의자에 앉혀 사지를 꽁꽁 묶은 다음 얼굴에 타올을 덮어 씌우고 고춧가루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무차별 몽둥이질, 구두빨질, 강목 세례는 기본이었고, 전기 의자에 앉혀 전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전기 고문, 밧줄에 걸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매타작을 퍼붓는 엘리베이터 고문,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 돌리는 고문까지. 9일 한수사는 그때 당한 고문의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전화번호부 두께의 책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련히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가 햇살 같아서 박정만은 그 소리를 들으며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자술서를 쓰고 또 고쳐 썼습니다. 서빙구에서의 며칠은 그렇게 그들의 육체와 정신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몸이 정상으로 안 되더라고. 난 지금도 저 오른쪽 무릎이 안 돼서 내가 이게 그 뭐라 그래요. 정좌를 하지 못해. 이게 무릎 자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해. 그게 벌써 20여 년 전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렇다.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는 국가적인 규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청년의 열과 의지와 힘이라는 표 아래 각종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고, 전국 각지의 특산물 전도 대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민속과 국학의 대잔치를 표방한 축제 국풍 80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정만이 풀려난 날, 그는 나흘째를 맞는 그 축제의 야단 법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막막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군하시는 아이들이 내 몸뚱어리에 뼛속까지 스며드는 상처를 내고 나이팅게일 그려진 안티프라민을 주었어. 1981년 5월 국풍이 여의도에서 흐느끼던 날, 지금은 이렇게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곳은 드넓은 아스팔트 광장이었습니다. 국풍 80일 행사는 16만여 평에 이르는 여의도 광장 전체를 무대로 해서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정권이 기획한 국민축제로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규모 민속잔치였습니다. 한국신문협회가 주최하고 KBS, MBC 양사가 행사 준비와 운영을 맡았으니 실로 국가적인 행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이 지역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하고 행사 관람객들을 위해서 통행 금지를 해제할 정도로 전면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때문에 5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이 광장은 갖가지 공연과 장터를 찾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행사를 찾은 사람이 100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낭자한 놀이판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한수산 필화 사건이라 이름 지어진 사건. 도대체 이 사건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국풍 80일이 있기 한 해 전 1980년 5월은 계엄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거대한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그 열망은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짓밟히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죽은 후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던 서울의 봄은 그렇게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에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항의하는 학생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특전단이 투입됐습니다. 공수특전단의 잔혹한 유혈 진압 방식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광주 시민들의 거대한 봉기를 이끌어낸 도화선이 됐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는 고통과 슬픔과 분노의 도시였습니다. 군대는 광주를 평정했으나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핏자국은 제5공화국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에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5월 31일에는 계엄하에 대통령 자문 보좌기관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신임위원장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임명되었고 그는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대통령에게서 한 손으로 임명장을 받습니다. 국보위라 불리게 될 이 기관은 실제로는 신군부 세력이 국정 전반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었습니다. 전두환 위원장은 이때 이미 스스로를 국가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보의 주도로 우리 사회를 재편하여 집권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비판 세력들에게는 족쇄를 채우고 비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매체의 입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 대상자 중 상당수가 문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독재 정권이든지 처음에 그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인들과 그 정치 그 민주화를 그 지향하는 그 지식인들과 문학인 예술인들을 이제 먼저 족쇄를 채워야 되죠. 이미 이 문학인들의 대사회 비판 활동이 굉장히 고조됐기 때문에 또 이 보안사령관을 지내면서 당시 그 전두환 씨가 그런 걸 민감하게 파악을 했을 거고 특히 지식인 중에서도 문학인과 대학 교수들 특별히 어떤 위화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합니다. 사회 재편 작업에는 문인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됐습니다. 문인들의 구심점이었던 두 개의 잡지가 폐간됐고 5.17 비상계엄과 함께 문인들에 대한 억압 또한 가중됐습니다. 74년 자유실천 문인협회를 결성하여 민주화 투쟁을 주도해왔던 문인들이 구속되거나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